김선, 김나문의 대국민 상담소. 네, 김나무님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전 뺐잖아요. 맞아. 어쩐지. 네. 맞다. 네. 지난번 설 전에 우리 할 때. 예, 시술을 좀 했죠. 예, 이제 반창고도 떼고. 배꼽 같은 피부. 예, 배꼽 같은 피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학의 힘이구나. 역시 은우님. 전 빼는 것만으로 이 정도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시술 및 수술을 하는 거 저 이해하겠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욕심을 좀 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견적이 이미 제가 예전에 나는 의사다 네. 팟캐스트 출연해서 의사 선생님 6분이 계시잖아요. 박사님. 네네.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저 김수현 같은 얼굴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게 지하 벙커원 공개 네. 생방송 300명 앞에서 의사 선생님 6분이 네. 이구동성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 질문이 끝나기 전에 안 됩니다. 다시 제가 해볼게요. 네. 제가 김수현 씨 같은 얼굴이 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끝나기 안 전에.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럼 사실 말씀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꽃남, 훈남의 얼굴은 기본적으로 두개골이 작아야 된대요. 두개골이 작아야만 작은 얼굴이 나오고 작은 얼굴이 나와야만 머리통을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김수현 씨 볼 때마다 아니 세상에 애기 주먹 같은 전지현 씨보다 머리가 더 작아요. 그래 보여요. 그 작은 머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눈깔, 콧구멍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눈코입이 다 있어. 예, 식도도 있고 이도 네.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래야만 훈남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저를 보시면서 안 됩니다. 대갈통 사이즈는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사실 말씀이 선행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덕업을 쌓아서 그래서 덕업을 쌓고 종교에 귀의해라. 그래서 한 3번 정도 환생 노려보면 저렇게 될 거다. 한 2600년 정도? 2600년 예. 정도. 생각보다 멀지 않네요. 그렇죠. 3번만 다시 태어나면 돼요. 괜찮아요. 3번만 다시 그럼 덕업을 우리 현세에서 네. 열심히 쌓아보기로 하고. 그렇죠. 예. 이런 상담소에서 네. 여러분들 사연을 이제 들으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이제 네.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덕업 과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이드가 도움이 될지. 될 거예요. 그렇게 우겨보기로 하죠. 네. 된다고. 네. 도움 되시죠?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도 그럼 김나문의 대국민 상담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나문이 형, 선 누나. 저 진짜 심각하니까 좋은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올해 24 먹은 남자 대학생입니다. 알 거 다 아는 나이죠. 그런데요, 제가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석 달쯤 전에 귀여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같은 학과 후배고 저보다 2살 어려요. 저희 모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 이 단어 들으니까 묘한 상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가끔씩 자취방에서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냐고요? 웬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여친은요, 저랑 단둘이 자취방에 머무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철벽녀입니다. 아주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죠. 쉽게 말해 저희들의 자취방은 제겐 무용지물, 말 그대로 자취방입니다. 혼자서 밥해 먹는 방. 그런데 얼마 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친 자취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구를 한두 개 새로 들여놓고 구조를 조금 바꿀 일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가슴 뛰는 첫 방문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갑자기 욕심을 내버렸죠. 은근슬쩍 손을 잡고 포옹을 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조금 더 강력한 스킨십을 시도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 오빠! 뭐 왜?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거길 왜 만져? 미쳤나봐. 어머! 왜 선아, 그래, 선아, 소리가. 잠깐,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봐. 잠깐만. 뭘 이거는 가만히 있어? 내 손이 따라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응? 어머머, 손지야. 왜, 지금 왜? 뭐 하는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뭐가 이상해 또. 오빠, 뽀뽀만 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여자친구는요, 제 볼에 시뻘건 손자국을 남긴 채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볼이 얼얼하네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표정과 걸음걸이로 여친 자취방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자친구가 제 연락을 전부 쌩까요. 무려 열흘 가까이. 중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딱 한 번 있긴 해요. 제가 야, 우리 지금 헤어진 거야? 이렇게 했더니만 여친이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나 지금 좀 혼란스럽거든? 당분간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나 지금 좀 혼란스럽거든? 그러니까 당분간 오빠 연락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친구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선이 걔 완전 내숭이야. 내숭. 너무 심하네.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뭐. 또 어떤 애들은요. 야, 나문아. 그렇게 부득 들이대면 어떡하냐. 네가 잘못했지. 일단 반성하면서 기다려봐.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여친 너무 좋습니다. 절대 헤어지기 싫어요. 대체 이를 어떻게 해야 하죠? 미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TV 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요? 나 이거 원고 보고, 사연 원고 보고, 음. 이렇게 딱이 떼는 소리가 있다길래, 이거 뭐 준비해줄 줄 알았어, 우리 PD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님이 정말 0.00초 동안 생각을, 지체 없이 자기 뺨을, 야, 네. 이거 뭐, 이거 앞으로 딱이 소리 옵션 갑니다. 이거죠? 예, 네. 예. 근데 이거 유료예요. 그니까. 대당 5만원씩 받기로 했어요. 65만원 받아야 돼요, 지금. 왜냐면 예고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옵션으로 좀 네. 비싸게 받으세요. 이 따기 소리를 직접 내는. 그러니까 네. 사운드 이펙트까지 딸려 이거 원래 있는 제가 아니라 김용민 국장이나 우리 김효진 PD 뺨을 때리는 겁니다. 진짜 더 잘했습니다. 감정 실어서.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이렇게 비슷한 사연 있으면은 네. 그때는 이제 해드릴게요. 그렇게 네. 특수효과. 네. 김효진 PD에게 때리는 김효진 걸로. PD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강력한 스킨십이라고 쓰여 있는데.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는 풍량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풍량으로. 미풍. 뭐 약풍, 중풍, 강풍 알 강풍. 수 있는데. 그럼 스킨십도 미약한 수준, 약한 수준, 중간 수준, 강력 수준. 강력 수준. 강력 수준의 스킨십은 뭘까요? 뭐였을까? 자, 일단은 뭐 손을 만지는 거. 그다음에 포옹. 이거. 그다음에 뽀뽀? 뽀뽀까지는 한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내 뽀뽀만 할 것처럼 해놓고, 그러니까 뽀뽀를 한 거죠. 그렇지. 했구나. 뽀뽀를 했어요. 그 뽀뽀 다음 뭘까요? 어깨 주물러주기? 강력해! 너무 시원하다. 너무 에로스해. 어깨를 주물러.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공중판 아니지만, 네. 또 우리 어린이들도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에서. 이 방송을 어린이들 애들. 야, 니들 듣지 마! 듣지 마! 임마! 자식들, 어서 말이야. 이거 어른들 듣는 거야. 꺼져, 마! 그러니까, 어깨 주물러주는 거, 그런 거 조합원, 듣지 마. 유료 조합원 되면 다시 들어. 아무튼, 어깨 네. 주물러주는 거,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뭐 두피 마사지라든가. 두피 마사지. 어머, 에로틱해. 왜 어깨 밑으로 못 내려가세요? 아니, 5cm만 내려서. 어깨가 제일 강력해요. 왜 그러세요? 진짜요? 항상 뭉쳐있거든, 어깨는. 그건 과로 때문에 그렇죠. 설날 때 일 많이 해가지고. 좀 주물러보세요. 그렇지. 아무튼, 강력한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네. 이제 뺨까지 철썩 네. 맞으시고 쫓겨나셨다. 쫓겨날만 하죠. 네. 상황 볼까요? 네. 예, 이분은 이제, 남자분 고민남님 24살, 네. 여자분 22살, 2년 후배라니까 사귄 지는 석 달 됐고 네. 지금까지 이제 자취방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신 적이 없었어요. 네. 여자분이 좀 약간 그런 상황을 그렇죠. 안 만드는 예, 철벽녀. 근데 저는 자취방이랑 상황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자취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의 자취방에 갔을 때와 여자가 남자의 자취방에 갔을 때 이 분위기 아니면 이게 완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특히나 그 여자분의 자취방이라는 건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생활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생활의 공간에서 이런 연애의 어떤 스토리라인이 흘러간다는 거는 물론 나중에 정말 더 긴밀한 사이가 됐을 땐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거든. 구려. 구려. 이 여자애도 자기들끼리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같은 반 친구가 오바이트한 거 다 치우고 정말로 그냥 생활의 공간이에요. 그지. 예, 저쪽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그렇죠. 봉지 이렇게 있고.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치. 무엇보다도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운전석에 있는 남자랑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랑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랑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돼요.
은근슬쩍. 이게 뭐냐면 그 공간을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운전자가 당연히 그 공간의 지배자잖아요. 그렇죠. 소유주고 기사 맘이지 뭐. 기사 맘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운명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운전자에게 패스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어쨌든 데이트할 때 자동차라는 공간이 아주 효과적인 공간으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 차에서 본다면은 여자의 집이라는 것은 남자가 스킨십을 시도하기에 너무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무슨 뭐 집 앞에 놀이터 그네도 아니고 뭐야 네. 집에서. 그리고 이제 이 남자분 전체적으로 사연 들어보면 되게 조급함이 느껴져요. 여자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게 보여요. 만난 지 석 달쯤 됐고 뭐 충분히 그렇죠. 만났다 이거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스킨십이란 게 사실 연애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한데 이게 이 시기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석 달쯤 만났으니까 이제는 좀 내가 해봐도 되겠지? 요런 생각을 해. 계단식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만난 지 1일째부터 6일째까지는 뭐 스킨십 없고 7일째에서 25일까지는 손잡고 이 계단식 그래프로 무슨 물가 성장률, 경제 성장률 3% 이런 것처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남자분들 많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남자분은 이제 때가 무르익었는데 얘가 너무 둘이 있을 기회를 안 주니까 석 달쯤 되니까 이제 좀 야속해. 몸이 달았어. 그런데 마침 여자친구가 오빠 나 책장 새로 들어오는데 나 좀 옮겨줘. 사실 이게 남자분 입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나름 공략 포인트죠. 아싸 했을 거야. 집에 책장 들어오거나 텔레비전 옮겨야 될 때, 냉장고에 옮겨야 될 때. 힘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여자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본다면 서럽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다 못 박거나 아니면 벽에다 드릴 뚫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저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아니 저 아는 여자분은 이제 남자친구 이렇게 썸남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뭘 선반을 샀는데 이케아 같은 데 선반을 사갖고 왔는데 이케아 선반 조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립할 수가 없는 기라. 그게 이케아가 완전 쥐약인 게 그 전시된 물건을 보면 그게 이쁘잖아. 완전 이쁜데요. 문제는 그거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은 웬 저 큰 판때기가 한 50장이 와요. 그러니까 그거 어쩌라고. 내가 다 잘라서 조립해야 돼. 저도 얼마 전에 이케아 서랍장을 하나 샀는데 조립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아 정말 그거 어렵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쇠판이라서요. 이거를 그 서랍을 휘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실수를 하면은 망가지는 거네. 망가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진짜 왜 시켰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그거 같더라고요. 그 주말 체험 농장 돈 내고 고구마 캐는 거. 편하려고 샀는데. 아이씨 이러면서 막 이거 농나면서 막. 아니 그래서 이케아 이거 선반을 주문해가지고 딱 왔는데 그 간과를 한 거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썸남한테 전화를 해본 거야. 이런 게 왔는데 혹시 시간 되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썸남이 딱 왔는데 그 전엔 사실 대문대문한 썸남이었어. 근데 보쉬 공구함을 딱 들고 나타나가지고 윙 이거 몇 번에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 똑같은 선반이 딱 돼서 그 뭐지? 데스퍼레이트 와이프인가? 미국 드라마. 데스퍼레이트 하우스와이프. 배관공. 맞아. 플럼버. 그러니까 왜 미국 아줌마들 드라마 보면 플럼버에 대한 그렇죠. 이 환상 있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남자 와가지고 넥타이 풀고 이렇게 해서 윙 그 보쉬 공구를 해보니까 완전 남자답게 보이고 그날로 사귀었대. 아무튼 이거는 이제 잡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구 좀 들어달라고 남친이 왔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진짜 아싸 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옮겨주고 뭔가 이렇게 쉬면서 물도 한잔 마시고 텔레비 보면서 이제 좀 해볼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힘든 것도 대신해주고 사귄 지도 3개월 됐고 너도 나 좋아하고 나도 너 좋아하는데 이렇게 둘만 있으니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자분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됐단 말이에요. 여자분도 감안은 하고 있을 거야. 언제쯤에는 좀 이 오빠랑 사귄 좀 됐으니까 한번 뭐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을 텐데 짐 옮겨주고 일 조금 하자마자 이 인간이 막 더듬더듬? 이거는 그 상황을 남자가 이용한 거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 그렇네. 그렇죠. 그리고 자취방 들어가면서 지나간 동네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상황이 남자랑 여자랑 틀려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여기서도 친구들의 얘기 중에 야, 선이 걔 완전 내숭이야. 내숭 너무 심하네. 이게 진짜 거지 같은 소리거든. 네. 아니, 내숭이랑 그거랑 뭔 상관이야. 내 말이. 네, 아니,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과 그 남자랑 스킨십을 하거나 자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자기 자의적인 결론이지. 여기에 대해서 쟤는 내숭이야. 그럼 내숭의 반담을 뭘로 가겠어요? 쟤 발랑 까졌어. 쟤 원래 그런 걸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진짜. 이 친구 되게 후졌네요. 네, 후졌어요. 이런 애들 연애 못해. 그지. 얘 못 쏘. 이런 애가 겨울왕국 가서 그런 거 본다? 겨울왕국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칼로 얼음된 안나 내려치는데 네. 얼음이, 칼이 부러지네. 맞아. 그거 보면서, 구라, 씨. 저거 어떻게 칼이 부러져. 얼음이 부서져야지. 그러니까 네가 연애 그래서 못한 거야, 임마. 상상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남자 넷이서 손 붙잡고 겨울왕국 보러 오지. 우울해. 남자 둘이서 팝콘, 콜라 세트, 콤보 세트, 그리고 핫도그 나초 세트. 그래서 니들 넷이 그렇게 4,000원 아껴서 먹는 거야, 임마. 맞아요. 이 친구 후졌네요. 네. 그 내숭이라고 한 친구 놀지 그래서 마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숭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평판에 대해서 확실히 여자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과도하게 엄격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가 다 봤을 수도 있고 그치. 옆방선 내가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여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주변의 시선이나 평판이나 그런 것을 이중잣 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은 지도 원하면서 내숭 떤다라고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은 또 관계가 잘못 틀어지거나 그렇게 소문이 났을 때 쟤 진짜 걸레야. 그렇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KBS 이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인기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 국민 서방 누구죠? 그분? KBS 드라마. 누구? 고서방? 오연경 씨 나오고. 고서방? 네, 고서방. 네, 왕관의 식구들. 왕관의 식구들에서 고서방이 장모한테 왜 진짜 극 중에 오연경 씨가 왜 헤어졌는지 이야기를 그 얘기하잖아요. 회사 대표랑도 바람 났었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서 동거한 것도 알았다고. 아니, 근데 나는 그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에서. 웃긴 게, 바람 난 것까지는 오케이. 결혼 상황에서 한 거니까. 근데 대학 전에 동거했던 게 뭔 상관? 그러니까. 님이랑 뭔 상관이야? 근데 거기서 더 음악이 장족에 꽉꽉꽉 그러면서 이양금 여사님이 진짜 충격받잖아. 뒤로 쓰러지고. 그것까지 알았다니 고서방. 그러니까요. 아니 어쩌라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로직이 작동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 거의 뭐 탈레반이랑 다름없죠. 여성에 대해서는. 맞아.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는 거. 남자는 고려 사항이 딱 하나죠. 온 오프. 똑딱이 스위치에 온 오프. 네. 정말? 예,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래요. 인생 쉽다, 남자들. 그래. 여자로 살기 너무 빡세.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온갖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말 드라마가 다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회장님이 왜 숨겨진 아들이 태어났겠어요. 온일 때 무조건 들이댔기 때문에. 회장님도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죠.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니까요. 참, 이게, 여자들은 생각보다 이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우리 충분히 알 만큼 알고, 너랑 나랑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둘이 있는데 못할 게 뭐냐. 이러면서, 이렇게 뿌리치면은 서운해하고 너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데. 그게 제일, 거절당한 남자가 하는 가장 찌질하고 최악의. 그렇지. 저기죠. 근데 행동이죠. 이제, 찐따 같은데 보통 그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스킨십이란 게 사실 연애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둘이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랑 나랑 손 잡으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지. 너만 혼자 좋고 가슴 두근두근 하면 그게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일방적인 어떤 그 불편함을 갖고. 그러니까 상대의 속도를 배려하지 않는 연애. 감정도 그렇고 스킨십도 그렇고 저 사람하고 같이 이제 기쁨을 나눠야지 상대의 속도를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아주 부담스러운 강요고 부담스러운 강요를 해서 스킨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자분이나 못 이겨서 그냥 에이씨 그래 뭐 나 좋다는데 뭐 이게 대수냐 이러면서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그번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간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데 남자의 스킨십이라는 거는
탈모와 똑같아서 전진기회밖에 없죠. M자가 되면 이제 M자로 후진이 없어요. 전진할 수밖에 어떻게 없는 후진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이제 우리 할 건 다 했으니 손만 잡자. 뭐야? 그거는 진짜 오빠 뭐야? 미쳤어? 차라리 구경을 내리옵소서. 4시가 되겠나이다. 사마천이야, 사마천. 난 4시가 아니다 하면서 막 어떡해. 울고 기자회견을 가서. 갑자기 4시가 아니다. 어떤 분 생각나서. 어떤 분 생각나서. 저도 그 기자회견 진짜 처절했어요. 그 짤방 진짜 나 가지고 네. 있어요, 핸드폰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뭔가 스킨십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 좋지가 그렇죠.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의무지, 그건 뭐. 그 스킨십이라든가 뭐 그 이상의 뭐 같이 뭐 섹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로 치자면 앞바퀴와 뒷바퀴 같은 그러니까 뭔가 앞바퀴가 먼저 방향을 정확하면은 뒷바퀴가 따라가는데 이게 그 템포가 잘 맞으면은 코너를 돌 때도 앞바퀴 뒷바퀴가 정확하게 그 타이어 트레드면이 땅에 접지된 상태에서 탁탁탁탁탁 잘 넘어가죠.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밀어붙이면은 결국 그 앞바퀴를 그 뒷바퀴가 제대로 추종 따라가지 못하고 그 이제 드리프트 하듯이 적지력을 잃은 상태에서 코너를 이탈한다거나 심지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날 수도 있겠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보조를 잘 맞추는 아까 김선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거를 잘 맞추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연애의 묘미가 또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 맞아. 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땡긴다고 무조건 들이대고 이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마음을 배려하면서 서서히 같이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 이게 연애고 맞습니다. 이게 뭐 즐거운 스킨십. 형광등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광등? 그 스위치, 남자의 스위치는 온오프, 딱딱딱딱 0.1초 만에 온오프가 되지만은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기까지는 정전 그 안전기를 통해서 다다다닥 전압이 올라가고 탁 하고 켜지잖아요. 하고, 그 맞아, 시차가 맞아. 있는 거고 그 시차를 인정하고 또 배려하는 게 또 아무래도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더군다나 아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걔 완전 내숭이야.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평가가 이런 식으로 저열하게 이루어진 맞아, 나라가- 저열해. 네, 저열하게 얘는 이루어진- 저열해요. 얘 내숭이야라고 너 하네. 평생 디즈니 영화 혼자 본다. 놀지 마. 얼음왕국이나 봐. 혼자. 얼음왕국 그것도 뭐 남자랑 본다. 넷이서 맨날. 팝콘 콤보 먹으면서. 예, 그런 나라니까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치.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그러면 20몇 살인가요? 22. 22이잖아요. 어리잖아요. 아씨, 애기네. 애기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그런가. 나무님.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네. 20대 초반인가. 20대랑 얘기해본 지가. 아까 국민TV 여기 국민카페 아르바이트 하신 여자분 20대죠. 그래요? 그분이랑 이야기 해봤으니까. 그분 전후로 한 1년 동안. 이게, 민기님도 20대예요. 민키님 20대였어요? 민기님 진짜? 26살이요. 그럼 민키님이랑 국민TV 지하 1층 카페 아르바이트 아가씨 이렇게 최근에 그 두 분이랑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20대가 이렇게 한정돼 있구나. 그렇죠. 왠지 네. 슬퍼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 남자분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셨어요. 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친구 너무 좋고 절대 헤어지기 싫어요. 사과해야죠. 그죠, 사과해야지.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심려. 책임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러니까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재발 방지 약속하고 원하면 특검까지 하겠다. 괜찮다. 국조하겠다. 그지. 국조. 특검 관철. 그래서 근데 이건 진짜 사과를 하고 사과하면서 약간 이거 뭐 좀 뭐 유머를 실은 어떤 멘트도 집어넣는다거나 하여튼 그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죠. 사과할 때 유머 괜히 쳤다가 망할 수 있어요. 폭망할 수도 있죠. 그지. 그냥 조심해야 그냥 돼. 대가리 받고 사과하세요. 대가리 받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정말 헤어지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당황스럽고 혼란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과하세요. 너 미안하다. 일단 전제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요건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고 그렇게 성급한 스킨십을 시도해서 너에게 당황함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너를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잠시 잊었어.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내 기분만 생각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제발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바보였어.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을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쿄만에 있는 미드웨이 전함 위에서 그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그렇지. 그 정도의 자세로 엎드려야 된다. 일본 메가더 장군, 메가더가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보고 있고. 그치. 사인. 사인. 맞아. 그림이 흑백사진 그림이 딱 그렇죠. 그래요. 거의 그런 자세로 읍소를 하셔야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 끝나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항복문서 사인 기념. 사과 기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좀 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그래. 인간관계의 어떤 폭이 좀 더 그 깊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애한다고 해서 바로 들이대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래도 또 실수가 있는 거죠. 트라이 앤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튜닝을 해나가면서 연애의 기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더 위해주는 그런 어떤 능력도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이 연애라는 게 그냥 서로 이렇게 좋은 콩닥콩닥하는 좋은 감정 나누고 이제 막 스킨십하고 터치하고 이게 아니라 연애가 주는 가장 큰 좋은 점은 뭐 좋은 연애든 나쁜 연애든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 관계가 이제 관계를 맺고 그게 뭐 끝날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사람과의 관계 이전과 그 사람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조금 더 달라져 있는 모습을 느낄 때 인간으로서의 품위가 그치 성장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생겼을 때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 남자분한테 약간 희망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제대로 사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스킨십 속도 빨라질 수 있어요. 이 오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나. 제가 꿈에 그리던 몇 번 얘기했어요. 외제차 타고 낮에 대실 가는. 네. 아니야, 지금 여기 24살, 22살, 이 청순한. 야놀자에서 예약하고 왔거든요. 확실히요. 네, 202호입니다. 네. 아니, 그런 분위기 아니고. 뭐가 사야 물소리? 나 이제 텔레비전 리모컨 딱딱딱. 좀! 64번부터 성인 채널. 나무님. 워워.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온댔어요, 이제. 온댔어요? 저기요, 아저씨. 아무튼 이렇게 제대로 사과를 하시고 정말 배려하는 마음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면은 그 님께서 꿈에 그리던 귀여운 여자친구와의 이렇게 스킨십 진도 뭐 진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이 더 믿음 이 오빠 괜찮다 믿음이 간다 성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멋진 남자 괜찮구나 하면서 이제 여친님이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실 내가 너에게 수도 있다는 은혜를 내리겠노라 승은을 내리노라 쓰담쓰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저도 희망사 하나 더 드리지만 그 친구분 있잖아요. 걔 완전 얘 내숭이야. 님은 얘는 하나 확실히 깔았어요. 맞아. 주변에 어쨌든 매년 개봉되는 디즈니 데이트 무비 애니메이션을 남자끼리 볼 친구가 일단 한 명 있다는 거. 괜찮다. 보험으로 딱 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힘들 때마다 그 친구를 보면서 기운을 내십시오. 그래 쟤도 있는데 나도 연애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럼 첫 사연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안녕하세요, 써님, 나무님. 30대 중반을 향해 달리던 중 가까스로 결혼을 하게 된 여성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내요. 저는 예비 신랑인 남친과 결혼식의 허례허식을 싹 빼기 위한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쓸데없이 신경전 벌어지는 예단 교환 하지 말자. 둘째, 시계, 목걸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사지 말고 결혼 반지도 지금 끼고 있는 커플링으로 하자. 셋째, 진짜 축하해줄 분 몇 분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 올리자. 뭐 대충 이 정도죠. 얼마 뒤에 상견례를 했는데요. 여기 앞서서 각자 부모님을 살짝 떠봤습니다. 반응이요. 다들 예상하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듣고 처음 하신 말씀은 야 이놈의 지지배야 미쳤냐? 까불고 앉아있네. 야 결혼 장난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작은 결혼식이야. 작은 결혼식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나중에 시집가서 우습게 봐. 시집에서. 지집에 뭐 알고나 떠들어야지. 요거였습니다. 남친 어땠냐고요?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님 되실 분이 긴 침묵 끝에 하신 말씀은 이렇답니다.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다. 정말 딱 요 말씀만 하시고는 이후로 남친에게 냉랭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는군요. 참고로 저희는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기로 했어요. 당연히 돈은 부족하죠. 하지만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소하게 저희끼리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만큼은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양보하시면 안 될까? 요게 저희 생각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항이 거셉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형식으로 가득 찬 결혼식 그건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어떡하죠? 미치겠네요. 네.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은. 허례허식을 뺀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음흠. 사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라디오, 모든 상담 프로에서 항상 나오는 거고. 우리 예전에도 이거 한번 한 것 같은데. 있었어, 비슷한 거. 비슷한 게 있었죠. 남자분 입장에서 네.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사실 결혼의 그 스타일이라는 게 너무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치. 스드메하고 예단. 그렇죠. 뭐 스드메 뭔지 아세요? 스드메가 뭐죠? 그게 뭐냐면은 스드메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메이크업. 3종 패키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얼마씩에 이제 퉁치는 거예요. 그렇고. 네. 그 결혼식 같은 거 보면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남자 모는 차를 타고 압구정동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그치. 여자분은 새벽 5시 반부터 메이크업을 받고 그러다가 남자는 한 10시경 11시부터 메이크업을 받은 다음에 2시 결혼식 시작.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는 이제 이게 등받이 없는 보라색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광대뼈가 떨리도록 이렇게 웃으면서 네.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렇죠. 사진을 찍고 결혼식 막 끝나면서 막 시작이 되고 와 빠바바밤 때로는 다스베이더 제국의 대망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면서 신랑이 입장해 꽃마차 타고 우리 매제가 그렇게 하는 그랬다며 맞아. 네, 처남인가 잠깐만 매제가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 네, 그래서 그렇게 멋있다. 드라이 아이스 쫙 깔리면서 맞아. 그게 드라이 아이스가 한 있어야 돼. 10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 임페리얼 마치에는 드라이 아이스가 임페리얼 있어야지 마치. 그 분위기가 딱 살아요. 그러면서 악의 다스베이더의 숨결과도 네네. 같은. 멋있다. 그렇게 하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간 다음에.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여자분 이제 업스타일 머리 했으면 네네. 머리에 핀 한 30개쯤 꽂아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혼식 네. 가방 있잖아요. 수트케이스. 네. 거기에 여자분이 엎드려 있으면 남편이 그거 하나씩 뽑아줘야 돼. 인천공항 항상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치.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몇 개 못 뽑았어요. 그지. 그래서 그냥 간 상태에서 신혼여행지 첫날 밤에 결국 그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머릿속에 꽂혀 있는 핀을 제거하고 그렇지. 또 축의금 받은 거 세는 거. 얼마 받았지 우리?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슬쩍 연습장에서 이제 돈 낸 사람들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안 온 사람들 이름 적어가지고 그렇죠. 막 빨간표 빨간표 쳐놓고 돈 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갚아야지. 돌잔치하거나 뭐 하면 나 가야겠구나 하고 정리하는 거. 그렇지. 이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커플들이 그렇지. 그리고 또 뜨거운 밤 보내다가 머리에 핀 안 뽑아가지고 또 아야 이러고 막 네. 이런 거. 뜨거운 밤을 보내. 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 잘 못 보내는 것 같던데. 그래서 새벽 4시부터. 피곤해가지고. 제 진짜 손만 잡고 자잖아요. 저도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왜 웃기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상적인 결혼 커플의 어떤 형태라는 게 30대 초중반의 남자와 20대 중후반 또 30대 초반의 여자. 나이 차이 3살, 4살. 네. 이거 가장 이상적인 커플의 어떤 형태로 잡는데, 2012년도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요. 와, 통계다. 예,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실제로 30대 남자와 20대 여자, 세어너 살 차이 나는 우리가 가장 좋은 그 연령대 차이라고 보는 그런 그 커플들의 그 실제 결혼식 비율이 23%인가가 안 돼요.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남자가 더 월등히 많거나 여자가 그 연령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8% 정도는 다문화 가정, 국제 결혼이에요. 와. 네, 한 해 결혼의 8%. 10% 육박한다더니. 10% 육박하는 결혼이 다문화 결혼이고요. 국제 결혼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남 선녀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결혼 정년기의 남자 30대 초중반, 20대 중후반 여성의 어떤 그 결혼 비율이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그렇게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형태라는 게 딱 하나. 그치. 그 틀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듣게 되는.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게 그 결혼식의 어떤 그 행사 진행이 그 부동산이랑 같은 기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집을 사기 전에는 모두 다 왜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며 집을 사는 건 행위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다 한탄을 하고 공격을 하다가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라도 집주인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부동산이 올라갈 만한 그 정책을 호재로 찾게 되고요. 그전에는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지역의 어떤 장애인 시설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적극적 활동하다가 내가 집주인 오너가 되는 순간 우리 동네에 무슨 장애인 시설이야. 절대 안 돼.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우리 동네에는 도서관 그다음에 외고 이런 것만 들어와요. 외고 피켓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이 동네도 오지 마. 맞아. 무슨 행복주택이야 이러면서. 지금도 변하는 많죠. 게, 참 이제 서울 시내 가보면 행복주택 들어오지 말라는 현수막들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게 그 기저가 정말 아주 간단하게 오직 집값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자산의 상승을 위해서만 행동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자산이라는 것도 거의 반 정도가 빚이잖아. 빚이죠. 그게 슬픈 거죠. 네, 그게 슬픈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아마 그 시어머님 되실 분, 부모님 되신 분들도 이 결혼식의 어떤 허례허식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는데 그 허례허식의 결혼식에 지금까지 본인들도 그 나갔던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축의금 많이 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좀 끌어야겠다. 끌어내야겠다라는 그 부동산이랑 똑같은 거죠. 본전 심리가 또 발동을 하는 본전 거죠. 심리. 그래요. 참 저도 결혼해봐서 아는데 저도 이렇게 작은 결혼식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예단 결국은 다스베이더 임페리어스 마치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이제 결혼했는데 헐 임페리얼 마치면 더 무서워. 왜 그랬을까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아빠 힘내세요 들을까요 우리? 들은 김에? 정말 힘드셨구나.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음악 좀 깔아주세요. 시크릿 가든 아다지오 뭐 이런 거. 바바바바바바바 뭐야 진짜 까는 거야? 아무튼 근데 그렇게 작은 결혼식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끼리 만나고 뭐 논의를 하고 우리끼리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은 요만큼이었는데 점점 뭐가 많아져.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것도 해야지. 또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결혼식은 그 시스템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게 본인들이 결국 혼자서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번거로워요. 엄청 번거로운데 기존의 대량 생산형 결혼 시스템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신경 쓸 건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면은 각자의 어떤 이익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이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다 잘 움직이거든요. 미용실은 미용실대로, 드레스샵은 드레스샵대로, 뭐 헤어는 헤어대로 다 있고 그 결혼 산업의 카르텔이 딱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웨딩 컨설턴트 뭐 플래너 분을 딱 만나면은 견적이 나와요.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딱 지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반적인 형식에 맞춰서 맡겨버리면은 사실 돈만 있으면은 준비하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신념이 있어서 그런 허식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플래너나 외부 또 부모님들이 호응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오롯이 부부가 될 당사자 둘이서 발품 팔아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스드메에다가 다 이렇게 패키지로 갔다니까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습니까? 몰디브. 뭐 5박 7일? 몰디브 6박 7일? 6박 7일. 6박 8일이었나? 6박 8일이겠죠. 네, 8일이겠죠. 오가는 비행기에서 하루 그치. 싱가포르에서 하루 자고. 아니 우리는 비행기 자진 않았어요. 싱가포르에서 하루 잤어. 그래서 길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골든타임이었어. 정말 베스트. 한 번 더 가세요. 가려고. 국민 TV에서 열심히 땡겨가지고 내년에 가려고 그래요. 내년 결혼 10주년인가 내년이? 아무튼. 제가 3번 환승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국민 TV 땡겨서 몰디브 가려고. 깨알같이 그래도. 2600년. 그래도 좀 많이 땡기고 있어요. 그래요? 2개 하다 보니까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우리 조합원님 사랑합니다. 네. 그렇죠. 조합원 분의 사랑으로. 그렇지. 사랑으로. 김선님이 몰디브 이제 리마인드 웨딩을 할 수가 있겠죠. 열심히 모아서. 화이팅.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는 게 결혼식의 어떤 허례허식을 제거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양가 부모님 앞에서 이분들이 선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도 독립된 개체로서 살겠으니 네. 어른으로서 인정해 주십시오. 사실 그 결혼식의 진정한 의미가 그건데 그거죠.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아마 그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계시고 뭐 하여튼 뭐 부모님 다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분들에게 그 양가 어른들에게 우리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선언식을 이런 걸로 하려는 게 아닌가. 그 대부분들이 맞아. 작은 결혼식을 하려는 분들이 그런 그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고 자주적으로. 자아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선포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이 좀 느껴져요. 맞아요. 게다가 부모님께 손 전혀 벌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둘이서 알아서 네네. 하겠다는 거는 그 네. 결혼이라는 게 정신적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 있어요. 독립인데. 작은 결혼식을 하지만 축의금은 받겠다. 아 입금해라. 맞아. 작은데 이제 럭셔리하면서 입금만 해라. 네. 식사 없다. 허례허식 없다. 하지만 야봤어. 돈은 받는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도움 다 받아요. 그지. 그래서 여자 쪽에서 전세금 절반 해오면 남자 쪽에서 차를 해오고 그건 다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독립적인 세련된 부부야. 그래서 우리는 한강 그 나루토에서 결혼식을 하지. 그런데 받을 건 다 받아. 그지. 그런데 이제 유람선 빌리는 거는 아빠 돈이야. 그렇죠. 이런 거. 네, 아빠 카드. 그지. 근데 이제 그 작은 결혼식이라는 말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단순히 하객 수만 적은 결혼식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허식을 제거한 네. 그런 의미 있는 결혼식인가 요거를 생각해야 되고 돈을 여기다 누가 낼 것인가. 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정렬 판사님이 네. 이게 게스트 출연하셨을 때 아들이 무슨 전혀 뜬금없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법대를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사님도 이제 법조인이고 법대 네. 출신이니까 물어봤더니 판사님은 이거의 관건은 돈을 누가 내느냐. 네가 학교를 가는데 돈을 누가 내냐 한 관건인데 네 돈으로 가지 않을 거면은 아버지 한이나 풀어드리기 위해서 학부는 그냥 법대 가세요가 해결책이었어. 맞아. 누가 지불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키를 잡고 있는 거지. 근데 어디서 이분은 입금이 되어 오는가. 그렇지. 이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근데 이분들은 돈도 손 벌리지 네. 않고 하기로 했다니까. 네. 정말 자주적인 뜻을 갖고 그렇죠. 양가 부모님의 독립선언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반응이 영 뜨하다. 저는 그런 차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에선 타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타협. 그러니까 결혼식 이렇게 하되 앞으로 독립된 부부로서 살아갈 것임을 확실하게 선을 긋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흔히들 이야기할 때 연착륙, 경착륙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착륙을 할 때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드 랜딩하는 거, 또는 아예 떨어지는 불식작, 플레인 크래시, 에어 크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착륙만 생각하면서 연착륙이라는 거는 활주를 적당하게 풀로 사용하면서 부드럽게 착륙하는 건데 비가 오거나 기상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연착륙을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쭉 미끄러지면서 초대형 사고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 사이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이제 견착륙이라 해서 펌 랜딩이라고 해요. 펌 랜딩. 이제 단단하게 착륙하다가 될 텐데 이제 하드 랜딩보단 약하지만 소프트 랜딩보단 강하게 지면에 비행기의 바퀴를 밀착시킴으로써 초반에 속도를 줄이고 활주로를 최대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의 장점을 취한 게 바로 펌 랜딩, 이제 견착륙이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다 보면 요 이후에 결혼 생활도 부모님한테 잡혀서 부모님 양가 부모님 네 분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날 수가 그렇지, 있죠. 이제 주말마다 애미야 뭐 안 오니? 뭐 네, 그렇죠. 너네 남편 뭐 밥은 줬니 아침은? 뭐 이러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작은 결혼식을 주장을 해서 관철시켰어요. 네. 정말로 원하는 대로 미국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지. 이렇게 여자분 위에다 꽃 화관 쓰고 했어.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시월드 30년 예약. 네. 헬게이트 오픈. 헬게이트 오픈되고 정말 MBN 그 황금알인가요? 난 너무 싫어. 거기서 같이 나가가지고 상담받고. 나 그러면 나 진짜 요즘 가끔 보면 텔레비 돌리다 네. 보면 고부간에 나와가지고 네. 서로 집에서 있었던 얘기들 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가서 시어머니한테 안 혼나? 혼나죠. 며느리하고 안 싸워? 네. 이거는 뭐 가정 파괴 예약이야. 네. 그건 좀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중간에서 나름대로 이제 펌 랜딩을 하자. 그래서 이 허례 허식인 거 알지만 네. 작은 결혼식을 하는 본의, 진의 자체가
이 두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부임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라면은 그런 입장 확실하게 전달을 하면서 예, 주지를 시키되 시스템 그대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 선언을 함으로써 근데 저기 뭐 부모님 또 시부모님 뭐 이런 입장을 봐서 저희 하겠습니다만 원래 저희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정말로 이제부터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부부로 살아갈 겁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서 제대로 신호를 내보낸다면은 얘네들이 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좀 마뜩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좀 야무지구나, 단단하구나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성숙했다. 네, 그런 어떤 견착륙의 어떤 묘미를 살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진짜 이게 참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하신 게 있어요. 네. 결혼 제도라는 기존의 한국의 시스템 안에서 그동안 이제 뭐 금전적으로나 노력으로나 하신 게 있고 또 너무 이렇게 FM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좀 한국 사회가 약간 그 결혼에 있어서 세레모니에 있어서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한국에서 결혼은 원래 이제 결혼이 성인으로서 이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남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독립의 의미가 원래 의미이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은 가족의 대행사다. 이게 관원상제의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제 지금 50대가 저희 이 부모님들일 거예요. 아마 50대, 60대 초반. 근데 이분들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과도기예요. 네. 이런 세레모니나 이런 과거의 유교적인 뭐 사회적인 이런 허례허식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본인들은 거기에 맞춰져 살아왔지만 젊은 시절을 그래야 하는 과도기인데 이분들도 사실 어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거 예단 혼수 허식이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면서도 이분들이 생각을 지지해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는 자식들 야무지네. 하지만 이거에서 FM에 너무 벗어나는 거는 좀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좀 주변에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은 작은 결혼식 하고 싶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주고받는 협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두 분 위주로만 축의금도 안 받고 뭐 사객도 30명만 부르자 이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이만큼 키워서 결혼하는 성대하게. 거 좀 이렇게 보란 듯이 하고 싶은데 너무 지네가 하자는 대로 딱딱 자르니까 야속하다. 어른들은 호텔 뷔페에서 결혼식 하는데 인원 모자라서 호텔 뷔페에서 결혼식 하객들 대접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하 1층 중식당으로 사람들 100명 더 보내는 거. 이게 또 나름 로망이야, 로망. 장난 아니지. 네.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객이 너무 많이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거 중식 식권이니 밑에 가서 먹게. 이거. 그러니까, 양보를 하시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먹고 왔어요. 진짜? 짜장면. 짜장면 먹고 싶다, 갑자기. 왜 그래. 아무튼 양보를 하시는데. 짜장면 먹을까? 끝나고. 아무튼, 결혼의 필수 요소 빼고, 허례허식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예단, 혼수, 예식, 요거 삼위일체가 허식의 이제 3대 주자인데. 약간 가슴이 찔리는 게, 저 부모님이 럭키 한복이라고 한복집 호수집을 하고 계셔서. 한복은 하셔야 됩니다. 한복은 하자고요. 하자고요. 이왕이면 이제 나무님 어머님한테. 아무튼 예단, 혼수, 결혼식인데 그 중에 몇 개를 양보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머님들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걸 정하시는데 정하실 때 각자 따로 중구난방 남자는 남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일 하지 말자 이러지 말고 두 결혼 당사자끼리 회의를 하세요. 딱 OX 표를 엑셀 뽑아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요거까지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 표를 적어서 입장 정리를 한 다음에 남자 엄마는 남자가, 여자 엄마는 여자가 각각 가서 커버를 하는 거야. 자기 부모는 자기가 커버하기.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요 시어머님 되실 분이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한 말씀 하셨다잖아요. 이거 폭발력 있는 발언인데 이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나쁜 그림은 남자 여자 둘이 가가지고 어머님 이러면서 여자가 어머님 맞상대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머님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은 아니 내 아들 귀하게 잘 키운 내 아들 이제 남보란 듯이 이상한 여시 같은 년 그지 만나서 여시 같은 년 만나서 예단 혼수도 안 하겠다 저런 괘씸한 년 이거는 결혼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 빠밤 30년 헬게이트 I'm your stepmother 딱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부모는 각자 커버를 하고 이 작은 결혼식 규모를 줄이고 허식을 배제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분이 주도를 하는 걸로 시어머니 자리 앞에서는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뻥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 생활의 행복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엄마 선이가 그러는데 이거 하지 말래. 이거 진짜 안 좋아.
만약에 남친이 이러는 거 엄마 선의가인데 얘는 하지 말래. 그거 다 허례허식이래. 냐고 허례허식 하지 말래.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진짜 결혼이고 뭐고 앞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양보와 타협.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하나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 문장이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을 사실 저해하고 있죠. 저해하고 있는데 한번 두 분도 약속을 하세요. 서로 자신에게. 정말 내 새끼가 나중에 태어나서 결혼 보낼 때는 정말 애들 뜻대로 보내겠다. 만약에 애들이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아니다. 너네들은 작은 결혼식을 해야 된다. 내가 직접 화환을 만들어주고 너의 애비인 내가 노래를 불러주마. no. 좋지 않아.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자식들 마주할 수 있을지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로 독립된 성인 개체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자신의 어떤 DNA를 받은 생명체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일설을 들어보면은 신혼여행지에서 머리핀 뽑으면서 축의금 세는 게 또 그렇게 나쁘진 않대요. 그 돈이잖아. 쏠쏠하더라고요. 아이, 그 침대 위에서 돈 냄새 맡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돈은 좋은 거야. 돈은 사랑이죠. 네, 입금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많이 이제 출자 증자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두 분 프로그램 재밌게 잘 듣고 있는 중년 아줌마입니다. 아들 녀석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 아들은 30 살짝 넘겼고요. 아직 미혼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해보겠다며 지금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녀석이 다가오는 봄학기에 휴학을 하겠다지 뭡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어느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연락이 왔다네요. 그래서 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건 알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정치나 시사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선거판이 어떤 곳인지 선거 일이 얼마나 힘들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닥으로 아예 진출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아들 녀석 원래 정치가를 꿈꾸고 있었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뭐 아들 녀석 말로는 그쪽에서 일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거기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많을 거라고도 하고요. 대체 지방선거 캠프에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네요. 뭐 공보인지 홍보인지 아무튼 그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김선님은 그런 쪽에 좀 경험이 있는 편이시죠? 어떡할까요, 우리 아들? 가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일단 하던 대로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타이를까요? 참고로 아들 녀석이 들어가겠다는 캠프는 민주당 후보 캠프랍니다.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경험자. 경험자? 네, 부부 내외가 전부 다 네. 몰빵을 했다가 네. 폭망을 했. 네. 해시태그 망했어요. 네. 네. 해시태그 망했어요로 검색하시면. 그때 망하고 나서 제가 전화 드리니까 그 휴대폰 안 터진 데로 가셨더라고요. 아주 걱정됐었어요. 아니 어디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막 바람 소리 확 들리고 안녕하세요. 네. 지방으로 숨었어요. 네. 살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뭐 아실 분들은 아시고 네. 뭐 가끔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흑역사 또.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 네? 뭐라고요? 아니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잠깐 있었고요. 네. 저희 남편은 이제 저보다 더 깊이 발만 담근 게 아니라 목까지. 정수리까지 푹 담고. 정수리까지. 스노클로 이렇게 호흡을 한 네, 이렇게 빨대 꽂고 호흡을 하고 있었던 네, 그런 부부입니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국회의원
비서로 네.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요. 일하다가 이제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40 넘었고 네. 인생 2막인데 좀 이제 정치 말고 본인이 네. 출마할 것도 아니니까 다른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들어갔어요. 네. 좋은 회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정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아 이제 우리도 두 발 뻗고 살 수 있겠구나. 네. 이제 나에게도 행복한 날이. 그랬는데 갑자기 네. 회사 들어가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자기 문재인 후보님 캠프 도우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막 난리를 쳤죠. 회사 그만두는 건 절대 안 된다. 자기 가족이 있지 않냐. 정 돕고 싶으면 주말에 가서 저기 그치. 서류 봉투에 풀 바르든지. 맞아. 네. 우표 붙이든지 그런 거 해라. 후원금 영수증에 우표 붙이든지 그런 거나 해라. 그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아무튼 문재인 후보님 모시고 네. 전국을 다니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결과는 아시다시피.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재밌게 살고 있어요. 참 선거판에 들어가려는 아들이어서 괜찮을까요? 네. 이게 이 세 번째 사연 제목이고 네. 저한테 근데 물어보시니까. 사실 선거판이라고 돼서 뭐 왜 판이라 그러지 근데? 최근에 뭐 이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선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쪽에서 일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극단적인 엄청난 뭐 영광을 누리거나 아니면은 어둠에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서도 뭐 선거 결과로서 승패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출마자 당사자는 물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맛보겠습니다만 그치. 주변에 있는 더군다나 뭐 30 살짝 넘긴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뭐 큰일 안 나요.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나를 거꾸로 봐. 매달린 것도 아니고 나를 봐. 네, 잘 있으시잖아요. 국민 TV에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리고 저도 선거로 하면은 저도 나름의 경험이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이 아. 그 이제 국회의원 우리 동네 이제 국회의원 분의 예전 국회의원이죠. 예전 국회의원 그 선거 운동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쪽에서 물론 아버지 나름대로 일을 하셨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근데 그때 아버님이 밀었던 후보가 네. 중앙정보부 출신의 오, 누구야? 예. 나 알 것 같아. 예, 국회의원이어가지고 춤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 만나는 분들이 다 중정 출신. 오, 아이리스 간지. 그 간지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 간지는 아니었고 맨날 저보고 너는 학교 졸업하면 찾아오라고 맨날 그랬어. 네. 저 생각해 보면 정말 보수나 이쪽에서 굉장히 귀염받는 보수의 귀염둥이. 그러니까. 약간 외모적인 느낌도 거기에 더 맞기는 해요. 제가 좀 그쪽 캐릭터인가요? 그리고 또 근육이 많으면은 보수 성향이고 뭐 그렇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건 MBC 뉴스인데 그건 잘못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잘못 그게 논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몸 관리를 더 잘한다. 아, 그래서 팔이 두꺼울 수도 있다. 이거였는데 이거를 거꾸로 역산을 한 건데. 그러니까 보수는 팔이 두꺼워. 그러니까 서울대 간 애들은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아무튼 그 나무님 그 외모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그쪽에 더 맞아 보이긴 진짜요? 해요. 이 지적이고 연약하고 냉철하고 샤프하고. 그러니까 수사승 같은 이런. 네? 옹달샘 이렇게 찾아오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근데 정말 궁금해요. 나무님 첫인상이요? 왜, 잠깐만. 이 주저하면 뭐지? 3초 블랭크 뭐죠? 나무님 첫인상은 일단 크다? 그러니까 그럼 트위터에서 봤을 때. 트위터에서 봤을 때는. 프로필 사진 있고. 프로필 사진 일단 클 것 같다. 네. 크다. 뭐 비행선 이런 거 보는. 체펠린 비행선 느낌이랄까? 이렇게, 독일에서 만든. 근데, 글하고 사진하고 되게 느낌이 괴리가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글은 되게 샤프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좀. 섬세하고. 아니, 진짜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하이텔에 한창 글 쓸 때 예전에 플라자란에 제 필명이 미소년이었어요. 아, 네. 미소년. 자꾸 본인더러 미소년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92년부터 썼던. 세상에, 언제야, 그게. 1992년. 응사도 아니고. 응사 2년 전. 세상에. 걔네들 고등학교 때. 너무 옛날이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본인은 미소년으로 자리 잡고 계셨던. 1200 BPS 모뎀 연결해서. 01412 이전에. 아무튼 나무님 첫인상은 그러니까 그 외모와 필력이 약간 언매치 되는 게
좀 되게 특이했어요. 그 실제로 딱 뵀을 때는 진짜 크구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 다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어요. 뭐 그 얘기는 그거고. 갑자기 가슴에 상처가. 그래도 미소년. 네. 쌀미자. 쌀미자. 쌀가마니.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어머님은 이제 아들이 30살 초반 아들이 이제 선거 캠프에 가신다는데 걱정 놓으세요. 가세요. 선거 재밌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사회생활 경험도 쌓고. 저는 진짜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정의당이건 상관없이 그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정치에 간 사람들은 패가 망신하고 아니야. 이런 그 낭설 같은 낭설, 미신 같은 미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되는 젊은 피가 점점 마르고 그 수량이 적다 보니까 고인물은 썩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니 정치적 성향이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니고 그치. 새누리당에서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하여튼 사람들이 거기 계속 가가지고 새누리당에서도 좋은 사람이 국회의원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각 정당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뭐 당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뭔가 양적인 증가를 통해서 질적인 어떤 향상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맨날 뭐 아유 정치는 안 바뀌어 맨날 그놈이 그놈이지 이러면서 결국 유권자라든가 일반 시민들과 완전히 괴리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누군가는 여기서 얻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치가 뭐 막연히 정치인들은 뭐 싸움만 하고 뭐 선거에서 뭐 이렇게 돈 주고 받고 뭐 그런다는 이미지가 아직도 뿌리 박혀 있어서 막연히 그냥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고 저기 발 잘못 들였다가는 네. 뭐 모든 게 나빠진다는 편견을 갖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선거를 지켜보고 이제 잠시 뛰어들어서 같이 하면서 보니까 정말 참신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거기서 또 배우는 점이 있어요. 이 선거가 좋게 말하면 떴다방 같은 네. 조직이고 진짜 왜냐면 떴다방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정말 오만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해요. 그거는 이제 공보, 홍보, 이제 후보를 알리는 거, 또 후보의 정책을 만드는 정책팀이 있고, 또 뭐 유세를 지원하는 유세팀이 있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금전적이나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또 지원팀이 네.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서들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 6월 지방선거다. 그럼 6월까지 우리가 이 조직을 갖고 당선시킨다. 하나의 네.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약적이고 빨리 어떠한 조직을 만들고 의사소통하는 그런 스킬을 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 선거의 원심력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인맥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저도 그때 대선 때 그 캠프가 3군데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은 그랬죠. 네, 그 2군데인가에서 뭔가 연락을 받았어요. 미래 캠프, 시민 캠프, 뭐 네. 민주 캠프 이렇게 네, 있었어요. 연락 받았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못 도와드렸던 게 제가 당시에 방송 진행자였잖아요. 제가 언론인이거든요. 그렇네. 예. 네. 그래서 언론인이 직접 그런 캠프에 맞다, 들어서 맞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위반. 거고,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은 후보도 다치는. 그치. 100% 다칠걸요? 아마. 나중에 그걸로 시비부터. 네, 그래서 못 갔던 적이 못 도와드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 법은 지켜야겠죠, 당연히. 그러는 건데, 그 아드님의 결정이라는 게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하신 거라면은 충분히 응원해주고, 또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망해도 뭐 얼마나 망하겠어요. 사업하다가 통닭집 차리다가 보증금이랑 권리금 다 날리고 이렇게 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감당할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안 되면은 6월까지네. 그치. 몇 달이네. 몇 달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 네. 만나고 또 이게 선거와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느껴볼 수 있고 또 다른 그게 또 다른 지방 내가 살던 데 말고 전혀 다른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 사람들 만나면서 또 느낄 수 있는 세상 견문 넓히는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제 반드시 어느 기간 동안에 대학원을 맞춰야 되는 뭐 절박한 이유가 있다. 요게 아니라면은 아드님 하시고 싶은 대로 내비 두시고 어머님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남편분이 또 선거운동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다음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고 하자.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하냐?
지난번처럼 우리가 몸으로 막 전국 막 양복 싸가지고 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전국에 시장통 뛰고 이거 말고 우리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돕자. 그래서 제가 국민TV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사랑합니다. 아까는 발리 간다면서요. 사이판인가? 아니, 몰디브. 아, 몰디브. 그러니까 우리의 몰디브를 한번 갔다 와서 갔다 몰디브 와서. 그 내년에 몰디브 갔다 와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고 2017년 대선에서 이제 네. 정권 교체 하자. 요게 우리 부부의 목표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TV로 받았던 출연료는 30%는 몰디브. 그렇지. 70%는 정권교체. 정권교체용으로. 열심히 슈킹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절반 농담인데 네. 아무튼 그래요. 저는 사실 제 얘기를 마무리 삼아 조금만 해보자면 저는 저희 남편이 연봉 많이 받는 좋은 직장 그만두고 선거 캠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긴 했어요. 정말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없는 이 직장 좋은 그럼요. 기회이기 때문에 네. 나 살림하는 여자인데 좀 안정되게 이렇게 쭉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선거 캠프 가서 땀 흘리고 너무 그 상황에 몰입해서 좋아하고 후보님이나 뭐 그런 선거 운동이나 너무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니까 아 그래 뭐 인생에 몇 개월 잠깐 이렇게 쉬는 건데 쉬면서 저렇게 좋은 일을 네. 하는 거 본인이 바라니라는 거 좋지 않나. 그리고 물론 12월 19일에 너무나 큰 좌절을 맛보고 진짜 정말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렇게 선거를 열심히 했고 우리가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부부가 같이 뭐 그럼으로써 경제적 타격도 있었고 힘든 네. 시간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네, 괜찮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2017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30이 넘은 아들이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뜻을 이제 굳힌 거잖아요. 그 결심에 대해서 일단 존중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른이잖아. 네, 어른인 거고 이거는 이미 본인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것이고 응원해 주십시오, 어머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 주시는 게 여기서 어떤 뭐 많이 고생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앞으로 그 아드님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30 초반에서 이 행동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직접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머님이 자신의 부모가 되시는 어머님이 도와주고 네. 응원해주고 이 기억은요 평생 할 겁니다. 맞아요. 또 이게 네. 자산이 돼서 되게 잘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들은 30 살짝 넘겼는데 엄마는 8살 아들 엄마인 것처럼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0살 아들 엄마답게 대학원도 다니고 자기 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엄마다운 태도, 쿨한 태도 취해 주시는 게 네. 아드님이나 뭐 이렇게 다 가족들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뭐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쪽으로 조금 더 그지. 정치 그다음에 바꿔야 질적으로 돼. 또 팽창하는 그런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사실 비판도 아니고 저주만 하잖아요. 저주만. 쟤네들 맨날 월급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비만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욕하고 뭐 그지. 그러면서 이제 뭐 새정치다 어쩌고 하면서 뭐 국회의원들 특권 줄인 거 나온다 그러면 그게 사실 정말로 특권이 줄어들면서 열심히 일하길 바란 게 아니라 쟤네들 먹고 노는 그냥 불로소득이니까 무조건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게 비판하기가 저주잖아요, 저주. 제일 쉽거든요. 근데 사실 계셔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원을 줄이면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있는 집 아들들, 그렇죠. 있는 집 여자, 있는 금권 집 정치 자식들. 시작이 네, 되는 거 그렇게 될 정말 수밖에 돈 많은 없어요. 정몽준 의원님 같은 분들만 남는 거예요. 네. 그 무조건 저주하고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일본이. 일본이 아베만 하더라도 벌써 맞아, 손자잖아요. 맞아. 기시 노부스케 뭐 손자. 1대, 2대, 3대 돌아가면서 정치를 하는 게 진짜 후진적이다. 의원 내각제 일본은 심지어 투표를 할 때 사비 연필로 투표를 해요.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해요. 진짜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후지모토한테 표를 준다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후지모토라고 연필로 써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뭐야 그게?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나 처음 들어요. 필적 조회를 하면은 그 사람 누구 찍었는지 알 수도 있어요. 오 대박. 비밀 투표의 원칙 자체가 훼손이 된 거죠. 이걸 개정하라는 게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고 신분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시키면서 투표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민당 일당 체제가 공고히 되는 기득권을 공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김대중 정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민주주의 어떤 그 기본적 시스템이라는 게 엄청나게 일본이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가 다시 비슷해지고 있긴 한데. 대를 물리고 있잖아 우리도. 후졌다잉. 아무튼 그리고 참 이게
어디나 뭐 소장파, 뭐 네. 또는 개혁파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50대예요 이제. 도대체 언제부터 소장파, 언제부터 개혁파? 프로레슬링이랑 똑같아. 내가 막내야. 세대 교체가 안 돼. 41인데 내가 막내 아 레슬러야. 진짜. 어떡해. 웬일이야. 그 세대 교체가 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담 의뢰하신 아주머니의 아드님 같은 이런 좋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뭐 젊어져야 된다. 뭐 플레이어로 들어오든 아니면 이런 어시스턴트 들어오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좋은 인재들을 모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시민적인 바람을 한번 펼쳐봤고요. 자, 오늘 1시간 반 동안 달리시느라고 네. 김선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네. 짜장면이나 먹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짜장면 드시면서 하루 마무리해 보시고요. 이게 무슨 마무리지? 짜장면 마무리. 기승전 짜장면. 기승전 짜장면.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김성김 남원의 대국민 상담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